안녕하세요. MCTV 장이사 김 팀장입니다. 팀장님, 여기가 지금 무슨 역인가요? 저희가 봉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임장할 물건은 거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잘 보이시겠지만 봉천역 1번 출구 바로 앞이에요. 출구에서 한 두 걸음, 세 걸음. 저는 뭐 한 발자국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빅풋. 지금 벌써 도착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상권을 걸어가면서 보여주기에는 상권이 이제 조금 너무 이제 가까워가지고 건물 앞에서 좀 이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임장하는 건물이 그냥 메디컬 타워예요. 1층에 약국, 그다음에 진료 과목별로 뭐 층별로 이제 쫙 들어가져 있고 은행도 있어요, 심지어. 네, 은행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양식을 위한 서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옆에 시장이 있던데 여기가 좀 어떤 동네인가요? 여기가 시장도 있고 네. 저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네. 여기가 봉천 13구역이라 그래서 13. LH에서 이제 공공 재개발 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용적률을 한 500%까지 상향해서 그렇게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64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인접돼 있는 대지인 거죠? 바로 옆이에요. 그럼 어찌됐든 주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게 또 봉천동이나 이쪽 관악구 쪽이 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동인구는 꾸준히 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주변 상권 돌아보면은 생활형 상권 플러스 학원 병원들이 지금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원 병원들이 많은 것 같고 저희 건물도 지금 내과, 치과, 안과, 대화의학과 여러 진료 과목들이 있는데 건너편 건물도 보시면 내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마취통증의학과, 내시경 뭐 이런 쪽도 다 있고 파리바게트, 그 옆에도 치과, 다이소, KFC 다 병원이랑 프랜차이즈들이 주를 이루는 상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만실인 상태로 수익률이 한 3.4% 이상이 나와요. 임차 내역들을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오랫동안 계신 임차인들도 있고 해서 좀 인상을 가져가면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건물을 이제 내부적인 요소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요즘 만들어진 건물을 사실 수익률 높게 파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매가에 얹혀서 파시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아 재밌겠다. 요거는 충분히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건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메인 그 랜드마크 건물이에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공실이나 이런 거는 운영하시면서 리스크는 굉장히 적을 걸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건물 한번 둘러보러 가보실까요? 주차장부터 한번 저희가 이렇게 건물 전면에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대여섯 대, 대여섯 대. 대여섯 대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는 그냥 되시면 되고 이 안쪽에 주차 타워가 있는데 요거는 28대로 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주식 주차가 서비스로 한 대여섯 대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계식 주차가 28대가 되니까 30대 이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여건이 되는 건물이고 여기 주차 관리실이 있어가지고 관리소장님이 상주하면서 주차 안내 같은 거를 이제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 주차적인 부분은 편하게 또 주차가 편한데 심지어 또 역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차인들이 영업하기에는 괜찮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층에 지금 약국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있고 이제 위에 층에 지금 병원이 거의 층층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네요. 여기서 그냥 건강도 다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옆에 바로 ATM기가 이제 국민은행께 있고 또 2층이랑 국민은행이 또 입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은행 같은 경우도 되게 입지가 좋은데 메인 입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상권이 얼마나 또 괜찮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은행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건물도 1층에서 이제 경사로가 완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경사로 보이네요. 보니까 층고도 시원하게 꼽아놓은 것 같아요. 건물이 규모가 대지가 거의 180평에 연면적이 1000평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도 굉장히 좀 넓은 승강기로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 규모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상당하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8층부터 내려왔는데 8층, 7층이 헬스장 쓰고 있고 그다음에 6층 일부를 또 헬스장이 쓰고 6층에 이제 전면은 한의원이 쓰고 계시는데 7, 8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되게 큰데 한 임차인이 두 층을 쓰다 보니까 화장실을 그냥 남자 전용, 여자 전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들어와서 보시면 놀래긴 했는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안에 남녀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도 쾌적하게 공간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두 명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돼 있고 전기는 3개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렇게 구획해가지고 일부를 여자 화장실, 일부를 남자 화장실 세면대를 앞쪽으로 빼면 충분히 한 층에 또 깔끔한 공용 화장실이 될 것 같네요.
층고가 진짜 높네요. 저로 측정 한번 해보시면은 3.8? 3.68 정도 될 것 같아요. 옛날 건물치고는 층고를 굉장히 많이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96년 건물이네요. 5층에는 또 안가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4층 같은 경우는 대활의학과, 척추랑 디스크 이런 거 치료하는 과목이네요. 저도 좀 자주 갔었던 도가니 이슈 때문에 어떻게 지금 회복이 많이 되셨나요?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연골이 없다 보니까 여기 임플란트도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싹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3층이 치과. 한 건물에 여러 진료 과목에 이제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냥 아프면 이 건물 와가지고 다 두루두루 볼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선택만 하고 갈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공용 화장실 여기는 조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 영업정이다 보니까 조금 리모델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은행 장사 잘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봉천동 쪽도 주거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계시네요. 지금 여기도 지금 벌써 여기가 지하 1층인데 호수가 2개예요. 서점이 하나가 있고 또 당구장이 있어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하 1층이 대지가 거의 뭐 180평 육박하다 보니까 지하 1층도 면적이 지금 150평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지금 주차인분이 2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서점 하나, 당구장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건물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지하 2층도 근생이거든요. 지상 8층, 지하 2층까지 용적률도 이게 380%가 넘게 초과가 돼 있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383%.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네. 종상향 이제 일시적으로 3년간 그렇죠. 완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3종 같은 경우에는 300% 거기서 뭐 공공기여 하게 되면 조금 더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미 지금 380% 가량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도 360%에서 뭐 좀 더 받을 수 있고 한데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보다 더 받은 느낌 같아요. 게다가 이제 지하 2층까지 이게 어떤 주차장 자주식으로 빠진 게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근생 면적으로 다 뽑아놨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인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중에 요거 나가셔도 층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업종들도 다양할 것 같고 지금 용가리가 이렇게 마중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저희가 뭐 세기말 시대 때 네. 그때 막 사이버 테마라 그렇죠. 그런 노래방들이 막 뭐 저그 같은 거 맞아요. 유행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아마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인체인분들이 다 오래되셨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느낌을 볼 수가 있는. 한번 지하 살짝 어두운 데 가보실까요? 약간 그 롯데월드 가면 신밧드의 모험 딱 그런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신밧드의 모험 좋아했는데 오우. 이게 층고가 얼마나 높으면 여기를 또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거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노래방은 보통 저녁 장사하니까 아직 오픈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업종이 그래도 층에 맞게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잘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공용부에 잘 빠져 있다 보니까 로스 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너무 어두운 데 있으면 저는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웃으시면 돼요. 이사님이 너무 더워하시는 관계로 빨리 탈출해야겠습니다. 근데 지하인데 그렇게 막 습한 냄새가 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계단도 넓고 복도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잘 되는 것 같고. 선선해진 줄 알았는데 이거 입기엔 조금 그렇죠. 팀장님도 약간 땀 이슈가 있네요 지금.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재개발구역? 네. 그 13구역이라고 하셨죠? 네, 13구역. 거기 살짝만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 임장한 건물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나눠보시죠. 참 여기 봉천역도 주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재개발들이 많이 또 모아타운이랑 신통도 계획에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더 이제 고정 인구도 많이 늘어날 그리고 거고 제가 또 이 지역을 좋게 보는 게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또 관악구 쪽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물론 뭐 종로, 명동 뭐 이런 데나 아니면 강남구 이런 데들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만 관악구 쪽에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되게 많고. 하겠습니다. 벌써 도착했나요? 여기가 이제 뭐 복리단길이라고 불리우는데 봉천 제일종합시장이에요. 그늘에서 얘기할까요? 13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13구역이 저희 건물은 해당은 아니고 저희 건물 옆으로 블럭이 13구역으로 이제 아파트로 변하는 거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240m 가량 쭉 직선거리로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몇 세대라고 하셨죠? 아까? 464세대 계획입니다. 거의 뭐
뭐 500세대 가까운 주거 인구가 생기는 거고 500세대 넘는다 그러면 또 가족 단위로 오면 1000명, 1500명은 또 이제 상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이제 많이 또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인접하잖아요. 저희 건물지랑. 근데 이제 업종들도 보면은 여기도 지금 뭐 메가커피 있고 약국 있고 뭐 병원 있고 아니 뭐 그냥 다 있어요. 이게 사실 약간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물들은 네. 다 똑같다. 어디에나 있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물건들은 현장에 꼭 가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장감이 저희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서류나 뭐 로드뷰를 보는 거랑 또 와서 느끼는 부분이 다를 때가 많긴 해요. 저희 같이 매일 건물을 보는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인원들도 상당한 것 같아요. 자전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 건물 봤을 때 일단 당연히 이제 90년대 건물이니까 외관은 낡기는 했어요. 근데 하드웨어 자체가 옆 건물이랑 비교해도 층고가 얼마나 높은 걸 알 수 있냐면 저희 건물 4층이 옆 건물의 5층이랑 창문이 비슷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준 삼아서 옆 건물들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층고가 높냐를 창문 높이로 좀 보면서 층별을 체크해 가서 보면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구축의 이제 단점인 뭐 층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현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 잘 지어놓은 건물이고 이 하드웨어를 살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최상의 결과값으로 좀 만드는 거는 기존의 건물 이제 뼈대라 그러죠. 뼈대가 좋아야 되는데 이 건물은 뼈대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했을 때 최상의 결과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차인분들이 지금 보니까 10년 넘는 데도 많죠. 임차인분들이 이제 본 서류를 보니까 10년 넘은 임차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건물주분들이 이제 오래 이제 소유를 하고 계시면서 임대료 인상을 잘 안 하는 건물도 있는데 그런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보니까 이제 주변 임대 시세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게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10개 층이 다 임대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살려가지고 임대를 개선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건물로 재탄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지금 공실도 없는 상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개선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있어 보이니 또 이런 건물들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근의 임대 사례들이랑 그런 걸 비교해서 얼만큼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걸 또 숫자로 저희가 표현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셔서 장 이사님, 뭐 저 김 팀장 찾아주시면 장 이사님이랑 저랑 정확한 숫자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가가 지금 이제 얼마죠? 190억입니다. 190억인데 이제 대지 면적은 18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1000평이 넘어가는 건물인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100억 후반대의 건물이 대로변이지만 관악구나 봉천동에 위치하면은 조금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상업용 건물은 또 이제 수익률이나 수익성을 보고 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강남에 200억 언더의 건물들을 검토하다 보면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건물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더군다나 임대 시장도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임대 수익도 극대화시키면서 또 결국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나중에 또 이제 집가 상승이나 이런 것까지 재매각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방면으로 좋은 물건을 검토하는 안목을 기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건물 볼륨이 이게 1000평이 넘어요. 연면적이 1000평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당가 계산할 때 그냥 보통은 토지로만 하지만 이렇게 볼륨이 면적이 큰 건물들은 연면적당 평당가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걸로 계산해 봤을 때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사실 인천, 경기, 부천 이런 데에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건물들도 이 정도 평당가가 넘어가는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물을 지을 바에는 이거 뭐 준주거에 해도 이것보다 못 지을 수도 있어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용적률을 거의 130% 넘게 초과한 건물이고 또 주차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임차인들 편하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할 부분들만 개선해가지고 임대료를 인상을 가져가면 충분히 효자 노릇하는 건물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이제 역출구 바로 앞에 입지적으로도 최상이고 그리고 공실 없이 든든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집가 상승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합적인 건물이 아닌가. 주변에 어찌됐든 신축 부지들도 뭐 1억 내외에 거래가 됐다는 걸 감안하면 진짜 이렇게 지금 금리가 좀 그래도 아직도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비싸졌고 공사비도 올라갔고 한 시점에서는 이런 똘똘한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손봐서 임대료를 또 극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는 이제 봉천역 1번 출구 새걸음 메디컬 건물 임장을 마쳤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가 협의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임장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CTV 장이사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